안녕하세요, 곽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1월 7일 토요일에 열린 토트넘과 포츠머스의 FA컵 3라운드 경기입니다. 포츠머스는 3부 리그 팀이지만 공격진의 줄 부상 때문에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도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아닌 FA컵 경기입니다. FA컵은 영국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영국 축구협회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축구협회로 창립 당시 국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협회명이 단순히 풋볼 어소시에이션 FA입니다. 그 이후로 다른 국가에서도 협회가 생기면서 앞에 국가명이 들어가게 됐지만 영국은 계속해서 FA라는 약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도 영문명은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으로 KFA가 약자입니다. FA컵은 1871년에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두 차례 중단된 것을 빼면 이번 시즌이 142번째 대회입니다.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영국 내 거의 대부분의 팀이 참가합니다. FA컵은 9부 리그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못할 상황이 되는 일부 9부 리그 팀 대신에 10부 리그 팀 몇몇 팀이 대체팀으로 참가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10부 리그 팀까지 출전해 총 732개 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4부 리그까지는 전부 프로팀으로 구성된 리그이며 그 밑 5부 리그부터는 프로팀과 세미 프로팀,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실업팀 등이 혼합된 리그입니다.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과 2부 리그 24개 팀은 3라운드 64강전부터 참여를 합니다. 경기는 단판 승부의 토너먼트 방식이며 5라운드 16강전 이전까지는 무승부 시 연장 없이 재경기를 치릅니다. 5라운드 16강전부터는 연장과 승부 차이가 도입되어 승부를 가립니다. 이번 시즌 FA컵 첫 경기를 앞둔 토트넘은 FA컵에서만 통산 8회 우승했습니다. 첼시 리버풀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3위입니다. 토트넘의 전통의 라이벌인 아스날이 14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입니다. 토트넘은 1991년 우승한 이후로 오랫동안 대회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시즌 동안은 계속해서 5라운드 16강전에서 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좋았던 성적은 2017-18 시즌의 준결승 진출이었습니다. 손흥민은 FA컵에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통산 25경기 출전에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에는 헤드트릭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시즌 각각 2경기씩 출전해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상대팀은 포츠머스로 현재 3부 리그인 리그1에서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메뉴에 한창 활약할 당시인 2000년대 초반 프리미어를 보던 팬들에게는 포츠머스는 익숙한 팀일 것입니다. 당시 중위권이었지만 상당히 강했던 팀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명장 해리 레드낙 감독이 이끌 당시 포츠머스는 FA컵도 우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지도자 생활에서 은퇴한 해리 레드낙 감독은 이날 경기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츠머스는 2010년대 들어 구단 재정이 악화되면서 팀 내 중심 선수들을 모두 팔며 경영난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구단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선수들 주급까지도 여러 차례 지급하지 못해 승점 감점의 벌칙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팀이 매각되면서 추락하게 됐고 현재 3부 리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포츠머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진과 미드필전을 로테이션 돌리며 지난 경기에서 후보였던 선수들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골키퍼도 백업인 포스트 프레이저가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은 여전히 히사르송, 클루세프스키, 모우라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대신할 출전할 선수가 없어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힐 3명 모두 계속 선발로 나왔습니다. 후보 명단을 살펴봐도 공격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음 주에는 주중 경기가 없어 이번 경기를 마치면 주말까지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의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포츠머스는 5백 수비와 함께 10명 전원이 수비에 올인하는 두터운 수비벽을 쌓았습니다. 포츠머스는 손흥민이 공을 잡아도 2명에서 3명이 에워싸하며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케인도 수비수가 1명에서 2명이 계속 따라붙어 다녔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 빠져도 마찬가지였고 케인도 계속해서 집중 마크를 당했습니다. 답답한 공격이 계속된 가운데 토트넘은 전반 40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됩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공을 잡으러 간 손흥민이 상대 수비에 거친 파울을 당해 프리킥 찬스를 얻습니다. 직접 골을 노릴 수 있는 위치인데 손흥민이 아닌 케인이 프리킥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케인의 프리킥이 수비벽에 막히면서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은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얻어냅니다. 후방에서 올린 긴 크로스를 포츠머스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지만 공이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향합니다. 오른발로 기가 막히게 트래핑을 한 손흥민은 바로 힘차게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을 했지만 아쉽게도 공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후반에도 포츠머스는 전반처럼 촘촘한 수비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비를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를 통해 크로스 기회를 잡습니다. 손흥민은 반대편에 있던 에메르송에게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에메르송이 문전으로 달려오면서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헤딩이 반대편 골대를 맞고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세가 오르기 시작한 토트넘은 후반 5분 포츠머스의 골문을 열게 됩니다. 주인공은 케인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한 케인은 전방에 있는 세세뇽에게 패스를 내주고 본인은 다시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세뇽은 여러 명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인 상태에서도 공을 뺏기지 않고 곧바로 케인에게 다시 패스를 내줬고 케인은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케인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에 골키퍼는 손도 못 쓰고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케인은 2011년 토트넘에서 데뷔전을 치른 이후 프리미어리그, FA컵, UEFA 챔피언스 리그 등 모든 대회를 통틀어 총 411경기를 출전해 265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지미 그리브스의 266골에 한 골 차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그리브스는 토트넘, 첼시, 웨스트햄 등에서 뛴 선수로 영국 1부 리그에서 총 357골을 넣어 1부 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 가장 오래 뛰었던 두 팀인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열린 날에 사망했습니다. 만약 시즌 아웃이 되는 큰 부상을 없거나 이번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는 이상 이번 시즌 내 케인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흥민은 348경기에서 137골을 넣어 토트넘 역대 최다골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골로 승기를 잡은 토트넘은 계속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에메르송이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지면서 살린 공이 손흥민에게 향했고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을 했지만 아쉽게도 수비수들에게 에워싸이면서 제대로 된 슈팅 각도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슈팅은 허공으로 날랐습니다. 손흥민은 크게 탄식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후반 18분 손흥민은 또 한 차례 기회를 잡습니다. 직접 골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이번에는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이 또다시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토트넘은 포츠머스를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지를 못하고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과 케인은 또다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오른쪽 코너킥을 모두 도맡으며 키커로 나섰습니다. 주로 왼쪽 코너킥은 손흥민이 담당하고 오른쪽 코너킥은 페리시치가 막지만 이날 페리시치가 없어 손흥민이 모두 찼습니다. 또한 중원에서 얻은 프리킥도 손흥민의 몫이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지만 손흥민은 이날 중앙 미드필드까지 내려가거나 반대편인 오른쪽 측면까지 이동하며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왼쪽 측면에서 주로 머물렀지만 다양한 위치를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많은 어린 선수들이 선발과 후보로 나선 가운데 이제 맏형격이 된 손흥민은 어린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3부 리그 팀 상대로 답답한 공격을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지만 그 경기를 빼면 공격이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시즌 재개 후 첫 경기인 브렌트포드전에서 2골을 넣었지만 다음 경기 아스톤 빌라전에선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빼면은 시즌 재개 후 상대했던 세 팀이 모두 5백이 기본인 두터운 수비벽을 펼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직접 중원까지 내려와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케인의 빈자리를 손흥민이 이동해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부상 후 아직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케인은 전반에 주로 중앙에 위치했지만 후반 추가골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원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역습 상황에서도 전방으로 쇄도하기보다는 중간에서 공을 받고 전방으로 뿌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런 케인의 역할을 대신할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내주는 플레이메이커가 팀에 없기도 하지만 그런 플레이메이커보다도 수비진과 공격진의 중간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빠르게 수비해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날 결장한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는 장점이 많은 선수들이지만 그런 중간 연결고리 역할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노려야 할 케인이 내려와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외부 영입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현재 오른쪽 측면 수비수, 최전방 공격수, 영입이 급한 상황이라 플레이메이커 또는 중간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미들필더를 영입할 수 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튼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토트넘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월 16일 현재 리그 1위인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홈 경기입니다. 1위 팀과의 경기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아스날전은 북런던 더비라는 것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은 런던에 내에서도 같이 북부 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입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북런던 더비라고 불리며 이는 영국에서도 가장 치열한 더비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양 팀은 통산 193일 맞붙은 가운데 토트넘이 61승 51무 80패로 상대 전적에서 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시즌 재개 후 12일 동안 4경기를 연달아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과 케인이 과부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경기까지 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중 경기가 없어 아스날전까지 6일 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